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신용보증기금 자소서 첨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융권이 하반기에 좀 많이 나옵니다. 상반기에도 나오지만 하반기에 거의 몰입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예전에는 한두 군데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금융권들이 별도로 많이 보기 때문에 한 세네 군데, 네다섯 군데는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와 관련된 나름 기준점을 잘 만들어 놓고 지원할 기업들을 선정하셔야겠죠. 자, 신용보증기금도 좋은 기업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총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공동의 성과 창출을 위해 본인이 특별히 기여했던 경험, 성과 창출 과정에서 무임승차자 발생, 규칙 미준수, 결론 미합의, 갈등상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남다르게 기울였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자, 무임승차 발생, 규칙 미준수, 결론 미합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떤 경험을 찾아서 접목시키느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글을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200자에서 500자예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그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금 4가지의 질문, 자소 질문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서류 적부 심사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뒤에 있는 약술 논술 2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게 금융 사무에서는 70%, 그리고 이공계에서는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중요하겠죠. 자, 이 얘기는 공동의 성과 창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학부 과정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는 공모전일 겁니다. 세 번째는 공동의 목표.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학교 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뭐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점 말고도 운영하는 거 많지요. 동아리에서. 따라서 사진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임승차자가 꼭 있습니다. 네. 그 무임승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좀 더 변환을 시켜가지고 글을 쓰시면 될 겁니다. 무임승차자,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생이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취업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무임승차에 가까운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발생되고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온다? 프로젝트에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수님이 다 지정을 해가지고 인원이 선정이 돼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무임승차라고 얘기한다면 중간에 일도 안 하고 결과는 같이 가지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무임승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 규칙 미준수입니다. 규칙. 사실 여러분들이 규칙이라는 것은 공동에서 공동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규칙, 2개의 규칙, 3개의 규칙. 언제까지 주중과 주말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규칙입니다. 그러한 규칙을 미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회장으로서 아니면 회원으로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결론 미합의. 이러한 결론 미합의는 이 얘기는 주제 선정이다.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사업의 방향성을 바꿨을 때 이때 결론 미합의가 발생됩니다.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쉽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용보증기금 1차 적부심사, 서류 전형 적부심사에서 30%를 차지하는 자기소개서 내용을요, 함부로 쓰시면 안 되겠죠? 엄청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 지향 혁신 성장, 두 번째 초연결 혁신금융 서비스 선도, 세 번째 지속가능 협력 생태계 조성, 3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목표 중에 본인이 입사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이유를 직무 역량 토대로 기술하십시오. 자, 고객 지향이라는 것은 내가 친화력이 좋다. 또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객 지향이다. 아르바이트라는 관계 속에서 나는 이제 대학교 때 입학과 동시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회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항상 고객 지향. 이 얘기는 아르바이트가 낫겠네요. 그쵸? 아르바이트. 아니면 고객 지향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제 고객 지향 혁신 성장. 이 아르바이트 아니라면 고객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될 수는 있는 건 있습니다.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님을 위해서, 그것도 고객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혁신금융, 그러니까 초연결 혁신금융 서비스 선도. 이 얘기는 저는 4차 산업혁명 직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초연결 혁신금융 서비스 선도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혁신금융의 서비스 선도를 위해서 저는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렇게 가셔야겠죠.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해당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 또한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속가능 협력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속가능 협력 생태계 조성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가장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여기하고도 연결돼요. 기본인품, 신용보증기금인으로서 아니면 공기업인으로서 기본인품이 무엇인지를, 근데 모르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이기주의, 또한 자기중심주의. 그래서 개인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를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못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거의 허다하십니다. 그러니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합격하면 돼. 근데 공기업론을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기본인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협력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조직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협력을 통해서 저는 다양함을 추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가치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세 번째 거로 하시는 게 가장 이롭겠죠. 사실 가장 어려운 건 혁신금융이고요. 또한 고객 지향은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이라는 아주 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협력 생태계 조성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자발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정한 목표의 수립 과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달성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 그 당시 느꼈던 한계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과 생각, 결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서술하셔야 됩니다. 자, 500자에 이거를 서술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조합 능력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첫째, 여러분 도전적인 목표가 뭡니까? 학과 학생으로서의 성적 장학금. 장학금 수령을 위해서 저는 하나 나왔죠? 설정한 목표. 성적 장학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목표를 이렇게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장 노력했던 것은 예습과 복습이었습니다. 이건 되게 쉽습니다. 이거에 접목해서 쓴다고 한다면요. 자, 두 번째는요. 도전적 목표. 저는 에베레스트 4,600m 트레킹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경험을 얘기해도 되겠죠. 경험을. 이 경험 중에는 많겠죠. 국토대장정, 두 번째는 교환학생, 세 번째는 봉사활동, 네 번째는 어학연수. 자, 경험을 찾으면 돼요. 이게 다 목표, 도전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뭐 스킨스쿠버, 아니면 뭐 경비행기 운전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연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부분으로 결국은 경비행기 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어떤 것을 선정해서 써 내려가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인재상은 공기업인으로서 기본 인품과 금융인으로서의 성장 자질을 갖추고 신보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입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공기업인으로서 기본 인품이 무엇인지 서술하시고 본인이 어떻게 이에 부합하는지. 자, 기본 인품이 뭐라고 보십니까? 동료와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주어진 부분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신용보증기금의 인재상으로서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움에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가정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직성을 갖게 되었고, 이 정직성이 관계에서, 정직성이 책임감에서, 정직성이 배움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뭐 청량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실성일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게 기본 인품인지를 자, 개념화 하셔야겠죠. 모르고서 어떻게 쓰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모듈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모듈형 10번째가 뭐예요? 직업윤리인데도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 그리고 윤리도 모르시고 푸는 게 허다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사실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첫째 뭐예요? CPA를 준비했던 분, 아니면 CTA를 준비했던 분, 아니면 고시를 준비했던 분, 아니면 세 번째는 7급 공무원을 준비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합격될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부분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 하루의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성을 추구하셔야 될 것인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기금 정도라면 90%는 확정됐다. 그러면 결국 그 10% 안에, 그 여러분들 지금 처음 준비하신다면 1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전형, 3차 면접 전형. 여기에 1차 서류 전형의 스펙 기준도 있지만 자기소개서, 약술 논술, 또한 또 다른 스펙, 또한 자소서를 잘 써야 되고, 세 번째는 인성검사를 잘 보셔야 되고, 아주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뛰어난 사람이 뒷짐짓고 들어가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공기업인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판단 능력과 분별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쓰시고 기관에 자소 첨삭을 받든지, 아니면 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그래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자, 이 강의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